반갑습니다. 한입거리로 쉽게 떠먹는 사주 한입의 송재우입니다. 2024년도 수능까지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선생님. 아유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좀 많이 찾아오신다고 상담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시험 앞두고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그렇죠. 거창한 차이로 떨어지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당락을 결정짓거든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각자의 사주와 운세와 연관이 큽니다. 그럼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십성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십성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수험생들한테는 공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혹은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수능 열흘 전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십성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사주의 십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 보면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만세력이라는 걸 딱 쳐보신 다음에 아무 만세력이나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만세력 들어가면은 자신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입력하시면은 특정 한자로 딱 변환이 될 거예요. 그 한자 위에 뭐 식신이나 상관이나 글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관계도 십성이거든요. 자기 만세력에서 이런 십성이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내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빙행겁제라는 게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할 때 뚝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미처 내가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중간 그런 허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수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있진 않은가, 그런 거를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실수를 많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비견겁제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비견겁제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 늦잠을 잤다, 차를 놓쳤다,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당일날 다른 사주에 비해 하기 쉬우니까 그날만큼은 바싹 긴장해가지고 이거 나 시험 시간에 못 들어가면 죽는다, 자신 없으면 그냥 1시간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 사소한 거에서. 다음으로는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들은 과연 이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들은요, 이 공부에서 복습이 특화되신 분이에요. 하고 또 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이키죠, 나이키. 저스트잇이에요. 식신상관 자체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한계에 몰아붙이는 애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나쁘게 말하면 좀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란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에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방대하죠? 근데 시험에 나온 건 정해져 있죠. 그 말은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분별력이 좀 떨어져요. 노트 정리만 잘해도 눈에 띄게 성적이 오를 겁니다. 노트 정리라는 건요,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잡아주면은 뭐 각자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성적보다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좀 성적을 갑자기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팔자인 겁니다. 시험 당일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게 있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항의를 걸어요. 항의를 해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있고 불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날만큼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내가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항의하실 거면 시험 다 끝나고 민원 넣으세요. 약간 문제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틀린 문제 같은데 하면 거기에 꽂히지 말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문제가 왜 이따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는 문제부터. 물론 그 문제가 정말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왜 잘못됐을까? 그걸 고민하는데 시간을 버리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편제정제가 많은 사주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 편제 정제가 많으신 분들이 일단 주변을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넓다는 거는 연계 능력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에는 연관성 있잖아요.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어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눈앞의 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산만하다는 거예요. 아는 걸 더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모르는 것을 줄여나간다. 확실히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편제 정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한 실수가 엄한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수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자리에 수험생이 누가? 마킹펜 안 갖고 왔어요.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나는 수능을 잘 보러 왔으니까 그 목적 본질에만 충실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편관, 정관이 많은 사주가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편관, 정관, 관살이라고 하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강박이 커요. 그러니까 강박이란 게 뭔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높다는 거죠. 그럼 시험 당일날 컨디션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다 갑자기 배탈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희미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편관정관이 많으면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을 무조건 편하게 해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괴로워해요. 그리고 편관정관이 많을수록 한 번 무너지죠.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교시에 망쳤다. 그 여파가 2교시, 3교시 이렇게 가요. 나중에 이 점수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한 있더라도 일단 남은 거는 살려간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이랑 정반대예요. 살짝 문제의 문양만 바꿔도 되게 당황하고 그 문제를 못 풀 확률이 높은 게 이 편관, 정관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스승이 중요해요. 특히 학원 선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가르쳐 보면서 그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문제 기출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편인정인이 나왔죠. 편인정인이 많으신 분들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될까? 이 편인정인이 많으신 분들이 실전에 많이 약해요. 준비는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실전에 딱 접하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준비한 거를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실전에 들어서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나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그거 그냥 1번 뭐 2번 이렇게 딱 찍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번이란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 출제자가 뭘 비틀지 않았을까? 더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새로운 거를 강의를 듣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냥 분량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써보고 말해보고 그래야지 실전에서도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주변 여건이 딱 세팅이 돼야지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은 마음이 급속도로 혼란해져요. 펜을 써도 내가 맨날 쓰는 펜이 아니라 다른 펜을 갖고 왔다. 그런 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스포츠 스타가 되잖아요. 징크스에도 민감한 거예요. 그 변수라는 거 생긴 거 자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좀 입시학원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입시 경험이 많은 입시학원 원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자기 집안의 형이나 손윗 형제가 있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편인정인이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뭘까요? 솔직히 공부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호한 것들 찍잖아요. 그렇죠. 찍는 문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 우리 경험상 찍는 것도 아예 모르는 건 못 찍어요. 조금이라도 알지만 뭔가 좀 미심쩍은 걸 찍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부분이요, 처음 찍었던 게 맞아요. 근데 이 편인정인이 많으신 분들은 찍는 것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2번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번이 아니라 1번인가? 다시 2번이 아니야 3번이야. 그러다 4번을 써버린다. 답은 2번인데. 그러니까 처음 찍었던 것도 과감하게 어차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생각난 거로 찍으시라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수능 날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피할 수가 없죠. 여태까지 너무 준비를 잘 하셨고요. 원하시는 바 잘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성취를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을 잘 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자녀분들이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은 학부모님들 생각 이상으로 책임감 있는 아이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진로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응원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한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사주 한입의 송재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